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2차 방정식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어요. 자, 전 시간에 뭐 했었는지 기억하시죠? 1차 방정식 절대값 푸는 방법, 범위를 대고 푸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인수분해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뭐요? 인수분해 안 될 때는 근해 공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 2차 방정식 가지고 여러 가지의 성질을 한번 볼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볼 겁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 자,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 있죠. 이름하여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x제곱의 계수가 a, 이 b, 이 c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당연히 뭘 알아야 되냐면 두 근을 알아야겠죠. 두 근이 바로 뭐다? 알파와 베타가 얘의 두 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2차 방정식 두 근은 어떻게 구했었다고요? 첫 번째 인수분해, 두 번째 근해 공식이라고 했었죠. 첫 번째 인수분해로서 한번 써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이 나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근이 뭐냐면 알파니까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나오고요. 최고 차이의 계수가 얼마입니까? a니까 얘도 뭐다? a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요거랑 요거는 둘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하시면요, a도 바로 분배할게요. a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ax 플러스 알파 베타 a는 0, a를 마지막에 싹싹 분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걸로 뭐가 나와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b랑, 자, a는 당연히 a랑 똑같겠죠. 자, 얘는 똑같으니까 계수 비교를 쓰는 겁니다. 당연히 b랑 여기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a랑 둘이 어떻다? 똑같다. 즉 b는 얘 먼저 쓸까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요 a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b여야 된다. 그 양변은 얼마로 나오냐? 마이너스 a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공식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게 나온다. 자, 두 번째 여기 알파 베타 a가 뭐여야 된다고요? c여야 됩니다. 즉 알파 베타 a는 얼마? c여야 된다. 그래서 두 근의 곱이라고 얘기하죠. 알파 베타는 뭐다? a분의 c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공식이 바로 뭐라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합이라고 하고요. 얘는 뭐라고 해요? 곱이라고 합니다. 자,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게 바로 근과 이 계수 있죠? a, b, c 둘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두 개겠고요.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거는 바로 뭐가 있냐? 이런 유형들이 있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혹은 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혹은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 변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즉 a 더하기 b랑 ab 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 곱셈 공식의 뭐다? 변형입니다. a라고 썼네요. 하도 a라고 얘기하니까. a가 아니고 뭐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자, 얘는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 기억하고 계시겠죠? 자, 얘는 분수를 보면 뭐를 하고 싶어야 되냐면 통분을 하고 싶어야 됩니다. 자, 통분을 또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 여기 상대방한테, 여기 상대방의 분모 베타분의 베타를 곱하시고요, 여기 상대방한테 알파분의 알파를 곱하면 돼요. 자, 그럼 분모는 그냥 뭐다?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먼저 쓸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이렇게 구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방금 전에 여기에서 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요, 굉장히 뭐가 잘 나오냐면 곱셈 공식이 굉장히 잘 나와요. 곱셈 공식이. 자, 수학은 뭐라고 얘기하죠? 계단 형태라고 얘기하죠. 2차 방정식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인수분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 인수분해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곱셈 공식을 잘해요. 즉, 1단원 당식의 연산에서 그 곱셈 공식들을 다 외우면 인수분해도 잘하고 2차 방정식도 잘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은 계단 형태. 그래서
밑바닥이 탄탄해야 올라가기가 쉬운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열심히 공부해도 잘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밑에 있는 바닥이 탄탄하지 않아서요. 아셨죠? 자, 그래서 기본기 꼭 곱셈 공식, 이 10개의 공식이 있었죠. 이거랑 변형도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뭐 해줘야 돼? 외워주셔야 돼요. 영어 단어처럼 외우세요. 자, 이게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늘 이게 마지막이에요. 2차 방정식 생각보다 적죠. 자, 그럼 뭐를 할 거냐면요. 제일 중요한 판별식을 할 겁니다. 자, 2차 방정식 다음 단어는 바로 뭐냐? 전 단어는 인수분해였고, 이 다음 단어는 뭐냐? 바로 2차 함수가 됩니다. 2차 함수에서도 뭘 다룰 거예요? 이 판별식을 다룰 거예요. 이 판별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2학년 때 또 나오고, 2학기 때 또 나오고, 2학년 때 또 나오고, 3학년 때 계속 나옵니다. 이 판별식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당연히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얘는요,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몇 가지가 있었다?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바로 뭐였어요? 이렇게 인수분해로 푸는 방법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바로 무슨 공식? 근해 공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여기가 됩니다. 오늘의 배울 주인공 바로 뭐예요? 판별식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D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뭐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여기 근해 공식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첫 번째. 자, 2차 방정식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무슨 근? 중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중학교 때는 근이 없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요. 고등학생 때는 근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전 단원이 인수분해였고요. 그 전 단원이 뭐였냐? 복소수였어요. 즉, 복소수에서 뭘 배웠어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학교에서 옛날에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판별식 2차 방정식 근 2개, 근 1개, 1개를 중근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없다라고 배웠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네, 선생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0보다 작으면요? 네, 선생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선생님한테 눈도장을 찍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바로 판별식을 보자면 판별식 D가, 자, 즉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얘가 어떻게 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요? 얘가 0보다 커야 합니다. Y, 자, 왜냐? 이게 0보다 크면은요, 풀마 루트로 근을 두 개를 갖는 겁니다. 풀마로 두 개를 가져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중근이려면요, 판별식 D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얘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0이어야 됩니다. 왜? 루트 안에가 풀마 0이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로 근을 딱 하나만 갖습니다. 더하기 0 빼기 0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로 근을 하나 갖는 거고요. 자, 마지막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요, 당연히 하나 남았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루트 안이 음수여야 허근이다. 즉 I가 나오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문제에서는 대부분 이 이외에 무슨 얘기도 하냐면 그냥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해요. 실근이 무엇이냐면 그냥 허근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즉 얘는 근이 두 개라고도 얘기하죠. 얘는 중근, 즉 근이 한 개. 얘는 실제로 말하면 실근은 없고 허근만 두 개인 겁니다. 자, 얘는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좌표평면에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이 무슨 근이다? 둘 다 실근이다. 그래서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면 판별식은요,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무조건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얘랑 섞은 거죠.
이렇게까지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따라오는 아이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판별식. 어디서 온 거다? 근해 공식 안에서 오는 유형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오늘의 2차 방정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금방 끝났죠? 다음에 뭐로 올 거냐? 2차 함수 파트 1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2차 방정식에 관한 문제인데 뭐 근계 아니면 판별식 이 둘 중에 한 문제로 한번 가져올 테니까 이 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양이 적은 대신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문제 한번 가져오죠. 어디서 가져오죠? 자, 이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를 요 뒤에서 꺼내. 픽! 그래서 막 돌려. 그래서 짠! 이게 뻘짓.